봄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지만 아시아 증시에는 맑은 해가 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다 발표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수출입 지표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 우려감이 해소된 상해 종합지수가 0.7%, 항생지수는 2%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반도체 그리고 특히 아이폰 관련주들이 더 시세를 내주면서 옷장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려 10일 만에 34,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니케이 지수고요.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1.7%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첫 순방지는 베트남으로 시 주석은 산업과 공급망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 측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가운데 베트남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친미 국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VN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는 1230포인트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주일 정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이슈도 좋고요. 또 관세에서 반도체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현재 TSMC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장 초반 2만 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더니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전자제품 관세 완화 이슈, 중국 증시에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상해 종합지수는 0.42%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64% 상승폭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HSCI 지수도 2.16%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며 1.7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는 전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필수 소비재, 소재, 에너지 업종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금가격 상승으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징동 등과 같은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그 피해를 보는 자국 수출 기업들의 제품을 대량 구매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EU와의 관세 조정 협상 재개 및 또 반도체 자금률 제고 기대감에 전기차,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요, 이 수입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최종 조립한 지역이 아니라 웨이퍼 제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1일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직접 회로의 원산지를 기존의 이제 패키징 공장 소재지에서 이제 웨이퍼 생산지, 그러니까 테이프아웃 생산지 기준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테이프아웃이라는 것은 반도체 설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현재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성숙 공정 이상 반도체 제품을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이제 테이프아웃 한 후 미국 또는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이후에 이제 패키징은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최종 패키징 공장 소재지가 원산지로 간주되면서 동남아에서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낮은 관세가 적용됐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에서 설계, 테이프 아웃된 반도체는 생산 기지가 이제 동남아라도 미국산으로 되면서 이제 관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 125%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아날로그 RF, 파워 IC 등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가 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IDM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에서 설계, 생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관세 인상이 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중국 로컬 팹리스와 파운드리 제품의 국산화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의존도가 좀 여전히 높은 분야에서도 국산
국산 장비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별로 보면 미국산 장비 비중을 보면 PVD가 14%, 열처리 산화가 28.3%, 이온 주입이 한 78%, 광학 검사가 37% 정도 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지난 11일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파운드리 업체인 스믹이 한 5.9%, 또 화홍 반도체도 14% 상승했고 오늘 장에서도 각각 0.6%, 2.7%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물가 지표가 최근에 예상보다 좀 더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 부양을 해도 불씨가 잘 안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달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더 나와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10일 발표된 중국의 3월 CPI와 PPI 지수 각각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2.5%로 특히 이제 CPI 지수 하락폭은 좀 축소된 반면에 PPI 지수의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2월과 3월 미국의 대중국 보편 관세 20%가 발표되면서 수출 증가율 점진적 둔화민, 또 유가 하락 등이 PPI 지수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월에 근원 CPI,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한 이 CPI는 플러스 0.5%로 이제 전월 대비는 좀 반등폭이 확대됐는데 이제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서비스업 가격 반등폭이 확대되면서 이구환신 등 소비 정책 영향이 그래도 좀 반영은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12시 정도에 3월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 수입 증가율이 각각 12.4%,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수출은 예상치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입 증가율은 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아센 지역으로의 그 수출이 14%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 대만이나 미국, 일본, EU 등 수출 증가율도 한 6%, 7% 정도 수준을 보여서 3월 지표는 이 관세 부과를 앞둔 선주문 물량이 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가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경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4월 말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 확대 정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GDP 성장률 5%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1조에서 2조 위안 이상의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등이 좀 언급될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물론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적절히 운영할 것이며 경제와 물가, 금융 상황을 선입견 없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엔화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험이 높은 환경인 만큼 엔화 같은 안전자산에 유리할 거라며 엔화를 매력적인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중국 증시 주요 주가 지수에 대한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가 투심을 짓누를 거라며 MSCI 중국 지수와 CSI 300 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올 들어 두 번째로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통화청은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며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관세로 인해 세계 무역과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점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